내 동생은 그랬어.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은 그냥 좋은 기간 전 공연이라고 소리쳤고 아무도 감히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마치 한마디도 돕지 않을 신이 나를 따라오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처럼 반쯤 마음이 약하고 반쯤 의심스러웠어. 평화로운지 아닌지 알면서 아? 내 남자친구야. 기다리는 남자 등 뒤에 숨어서 놀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상한 공연. 들었어.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고 인정했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사람의 반쯤 감긴 눈을 포착했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후로 돌아섰어. 아, 이상한 공연. 이게 뒤에서 길을 잃은 영원한 원수의 여동생이 아니야. 젠장. 안 차이는 놈이야? 나와 룸메이트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느라 반쯤 깨어 있었어. 기숙사에서 나와 학교의 신인 추탄이 꽃다발을 들고 아래층에 서 있는 것을 봤어. 반반. 좋은 아침이야. 그의 몸에 묻은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해서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은고가 내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추탄의 얼굴을 불렀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충합, 왜 여기 있는 거야? 추타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손님이었을 것이다. 충합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이었다. 그녀가 딱 잘라 말했다. 나는 룸메이트인 안씨와 나 사이의 분위기가 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받아줘. 나는 차가운 얼굴로 안타를 바라보았다. 오후에 누워서 할 말 있어. 추타는 미소를 짓지 않은 듯 내 앞에 장미 꽃다발을 내밀었다. 웬, 너 좋아해. 내가 널 쫓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미안해. 남자친구가 있어. 그렇게 변덕 부리지 마. 나는 그를 끌어당겨 돌아서서 나가게 했다. 어제 연꽃밭에서 나는 그의 바로 옆에 앉았다. 타이는 여전히 헛소리를 좀 내뱉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챕터에서 내가 꼬시지 못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 너희들은 그냥 무작위로 한 명을 구해. 내가 보장하는데 그녀는 3일 안에 살아있을 거야. 추탄이 여기 나타났으니 80%는 그가 보여준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어. 그는 정말 핵심까지 멍청이야. 그냥 말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났어. 내가 정말 순진해. 그래서 전에 물었잖아. 친구가 없잖아. 그럼 날 해고해. 추탄은 자신감 있게 웃었을 테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매혹적인 느낌도 담겨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따라올 기회를 줘.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서 나를 화나게 했어. 내가 몇 살이든 누가 나에게 친구가 없다고 말하겠어. 이번엔 쉽게 놓아줄 수 없어. 드라마 속 선배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 추타는 얼굴이 험악할 거야. 계속 말하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이해시켜야 돼. 네가 한 말이 생각나서 병을 씻고 계속 말했어. 너는 침착하게 있는 법을 알아. 넌 내 병 친구야. 미안해. 너무 끈적끈적해. 확실히 알고 싶다면 네가 내 병 친구여야 해. 추타는 아마 자리에 앉아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떠났을 거야.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았고 도망치기가 무서웠어. 은근히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기안, 언제 여자친구 생겼어?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어. 끝이야. 어떻게 진짜 주인을 만났지. 몸을 굳히고 돌아서서 노를 젓는 두 눈에 바로 닿았어.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네가 내 여자친구라는 걸 들었지. 기안의 라인이 너무 귀여워. 청춘의 노젓는 스타일의 은은한 놀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앞에 있는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감정을 붙잡았다.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N 스타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보라색 몸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이런 감정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했었다. 어쩌면 내가 몰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약간의 거짓말을 느꼈고 내 실수를 인정하려고 했다. 우선 지금부터 나는 단지 여기서 최고의 형제를 만드는데 특화된 사람일 뿐이다. 최고의 형제를 만드는데 특화된 나는 내 형이 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 형은 나와 다르다. 나는 젊고 경쟁적이었고 모든 것을 이기고 싶었다. 특히 나에게 길을 보여줄 집이 있는 유형의 사람들. 기현이 없었다면 내 형은 분명히 모두가 찾는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현은 마치 내 형의 문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2학년 때 제 형은 1등이었고 기희애는 1등이었습니다. 기희애는 수학 시험에서 점수를 받았지만
제 형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2점을 감점당해 잠이 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시험 결과를 읽던 날 형은 너무 화가 나서 배를 부셔버렸습니다. 3학년 때 두 형 모두 축구팀에 끌려가 기희엔을 유인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마다 형은 집에 와서 저를 끌고 나가 기희엔이 음성통화를 할 수 있을지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물리를 잘 아는 대머리 연습생으로 선발되었고 기희엔이 있는 새로운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형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절대 남의 편에 서지 않는 타입이지만 기희엔은 매번 낙제했습니다. 시험 전에도 기희엔은 이틀 동안 공부하고 한밤중에도 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희엔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기희엔에게 2점 뒤졌습니다. 기희엔은 반에서 당연히 1등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 기희엔과 같은 학교에 지원해서 앞으로 어떻게든 이기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기희엔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내 앞에 있는 내 동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놀던 그 고집 센 녀석이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뻣뻣해지고 어디에 손을 얹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나를 보고 기희엔의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다. 기희엔, 이제 남의 여자애들을 겁주지 마. 하지만 얘는 얼어붙을 정도로 무서워하잖아. 기희엔은 어깨를 으쓱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좋아. 해봐! 학교에 가. 그럼 내 소매를 잡아당겨 배지를 주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억지로 말했다. 아니, 좀 정신이 없었어. 아마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가. 우리도 수업 가야 해. 기희엔이 소리쳤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성수는 뭐야? 그때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말해. 그 나무가 계속 그에게 달라붙어 총알이 날아갈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손을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었다. 야, 그 성수는 공부하는 정기적인 장소이고 기현은 같은 직장의 선배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 결국 그의 시험은 기현이 직접 채점할지도 몰라. 이 말을 듣고 나는 형과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고 그는 많은 이해와 동정심을 잃었다. 너희들 이미 잘린 머리를 느낀 기현의 이름에서 선거가 종종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현 소녀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고 그냥 보는 것을 멈췄다. 그러다가 그는 내 얼굴에 손을 얹고 등등 무슨 생각을 하며 그것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기현이 정말 좀 예쁘다는 걸 몰라. 그러면 계속 장난치고 첫눈에 반하는 이야기를 많이 잃었어. 1시간 정도 있는데 형이 알면 아마 많이 잃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형과 기현의 관계를 원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는 무시무시한 눈을 선택했습니다. 달리세요 등등. 그래서 형과 기현은 둘 다 훌륭한 스님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종종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배가 가득 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한 말은 저를 긴장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이는 제가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탄생은 이렇습니다. 시를 바꾸고 싶은 것은 케이크처럼 쉽지 않습니다. 형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고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형은 즉시 플러그를 뺐습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손 가까이에 있던 자매가 자신의 불가피한 계획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절반을 듣고 나니 저는 이미 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지. 형은 나를 기숙사로 끌고 갔다. 가자. 우리 전략가가 자세한 계획을 세우게 형의 눈썹을 사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만 시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체면을 잃지 않기를. 정보기술 졸업생 꼬나편 일정으로 가자. 나는 좋은 부츠에 얇은 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살지 말고 탄생을 부르고 떨 정도로 차갑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태안이 한 마리 떠올랐다. 요즘 너희들 항상 고소당하지 않나? 내일 가져와서 그를 찾아서 고쳐달라고 해. 하지만 그가 IT를 공부한다고 해서 고칠 줄 안다는 건 아니야. 나는 걱정스럽게 태안을 바라보았다. 태안은 마치 너를 잃어버린 것처럼 너는 너무 멍청하고 시간에 얽매여 있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함께하고 시시덕거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꽃이네. 꽃이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다. 키엔과 그의 친구가 내려갔어. 나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저기 후배들이 오지 않나? 팀 키엔에게. 키엔의 친구가 나와 그를 번갈아가며 놀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키엔,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너무 긴장해서 냉정하게 말했다. 잔인한 형.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구멍을 찾고 싶었다. 끼엔? 너 정말 아프잖아. 그의 친구 키는 끼엔 춤을 몇 번 추고 먼저 나갔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술을 마셨고 얼굴은 화상을 입은 듯 붉어졌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졌고 너무 부끄러웠다. 잠시 후 나는 키엔이 내 머리 위에서 가볍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나에게 꼬시러 온 게 아니었나. 왜 그렇게 조용한가? 아니, 입술을 깨물며 경고했다. 리니, 계산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세상에 쏘고 싶어. 켄이 미소 지었다.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켄은 이미 앞서 걸어가며 말하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다. 기계 수리는 참 많은 일이잖아.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 꽃반 송기처럼 행복해져서 황급히 따라갔다. 캠퍼스 카페에서 켄은 주에 깊게 앉아 계산 몇 가지를 내게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솔직히 말해서 켄은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정이었다. 켄이 두 개의 날씬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의 눈은 아팠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커져갔다. 천천히 난 사실남 원자로가 MHP로 바뀌었을 때 오늘 가서 M 운동 에너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वर्स्टी यही मोथोब्रावी बैटरी जना गति नुनुन टी ब्रदर फोल्डिंग एज यंग really discugat ngum hatsen software 5. 트레잉건 자체. Again for now have boo reciprocity introduction TR bird. 현재 더 부드러운 앙코르 TBR이 스타디아 The Wood에 있습니다. 나는 케아이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카이덴은 약간 부자연스럽게 기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토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멈춰서 바라보았고 그의 두 손이 빨갛게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줍어했나요? 나는 그를 놀렸고 그의 손은 왜 그렇게 빨갛나요? 당신은 수줍어하나요? 아니요. 방이 너무 좁았고 약간 더웠습니다. 나는 아래에서 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느끼고 키보드를 치는 따뜻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책을 쭉 훑어보다가 코드 줄이 짜증이 났다. 고개를 끄덕이고 키디엔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멈췄다. 키디엔은 아마도 타이핑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손은 길고 뜨거웠고 갈비뼈는 훤히 드러나 있었으며 타이핑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 아름다운 손은 마치 피아노를 치는 듯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가득 찬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열심히 공부해. 딴 데 정신 팔지 마. 키디엔이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학기말 잘 보내도록 조심해. 나는 눈을 가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때리고 있어. 여보. 키디엔이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수학 숙제에 계속 집중하고 싶었다. 키디엔은 재빨리 말을 끊었지만 나와 키디엔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2교시 전에 그를 식사에 초대해서 그가 나를 자기로 대하는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떠돌이 아들이 갑자기 나를 데리러 와서 집으로 데려갔다. 내가 키디엔을 쫓는다는 걸 그가 알았다면 나와 키디엔 사이에 더 이상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형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키스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정말 상황을 망치는 법을 잘 아는 놈이었다. 그때 위층에 있던 형의 증오스러운 얼굴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거의 그를 때리고 싶었다. 형, 왜 여기 두고 온 거야? 그는 아주 우아한 정장을 입고 차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한겨울에 전혀 춥지 않았는데 왜 구름인가? 닿는 건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에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나를 직접 데리러 집으로 갔다. 집에 가는 동안 짐을 챙겼다. 오늘 어머니가 탕수육을 만들고 계셨는데 거머리가 식으면 더 이상 맛있지 않을 거라고 했다. 집에 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니 그가 다가와 묘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 누구야? 아, 내 동생이야. 도착하면 집에 가자. 여자친구가 있을까? 물론 아니지. 가끔은 나도 모르게 짐을 싸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보니 쓰레기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그가 보였다. 락투벤. 네, 동생도 꽤 잘생겼구나.
어쩌면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 부탁을 꺼냈다. 그럼 네가 정말 큰 도움을 줬구나. 나는 급히 반 씨에게 가서 그를 데려왔고 그는 기뻐했다. 하!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맛있게 쳐다봤다. 옌이 대학원생이었을 때, 이번 겨울에 아직 남아 있어야 했을 때 나는 매일 집에서 여동생을 어떻게 없앨지 고민하고 있었다. 네가 항상 너무 빨리 놀았을 때, 설 연휴가 끝나고 부모님이 나와 동생을 학교 앞에서 놀게 집으로 데려갔다. 바로 앞에서 놀고 있을 때 사다리 공사가 지정되어 형의 목소리가 공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놈의 고기 덩어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눈은 즉시 멈추고 움직일 수 없었다. 형류는 놈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서서 말을 건넨 다음 스피커를 켰고 나는 황급히 뒤따라갔다. 아, 안녕! 켄. 무슨 일이야? 최근에 문자를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장이 밖에 잠깐 나가서 만나기로 했어. 내일까? 아직 마지막 자리야. 태어난 우산. 감독관 없어. 이번에는 꼭 이길 거야. 반대편 케니 소리를 내자 바로 동의했다. 형은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가 끝내는 것을 보고야 번역을 시작했다. 처음 문자에서 너무 유치해.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알 정도로 무서워하게 만들어. 나는 그를 쳐다봤고 약간 놀랐다. 형은 나이에 비해 100%로 보였고 약간 흥분해서 무의식적으로 몇 개 더 했다. 처음 문자에서 나는 무언가를 줄까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진지하게 손을 들고 말했다. 내일 사무실에서 상대를 만나러 가. 그럼 나도 갈게. 형은 말을 멈추고는 깜짝 놀랐다. 이건 너희 둘의 싸움이야. 왜 나 같은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왔어? 널 그렇게 만들려고. 넌 너무 거만해. 난 바로 발을 들어 내 발을 밟았어. 난 그런 폭력은 안 쓰는데 나중에 누가 감히 널 비웃겠어. 형은 발이 아파서 아야야라고 소리쳤어. 난 재빨리 형의 얼굴을 가렸어. 헛소리하지 마. 날 도와줘. 날 데려갈 거야. 말 거야. 데려가지 않으면 부모님께 네가 설날에 여자아이를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할 거야. 형은 바로 눈을 크게 떴어. 나중에 알잖아. 허! 한마디만 해. 날 데려갈 거야. 말 거야. 가자. 가자. 정말 다 너 때문이야. 결국 형도 입을 열었어. 왜 내가 어리게 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너희 관계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어. 뭐든 나올 수 있었어. 형을 흘끗 보고 소리쳤어. 미안해. 형... 쇼는 내 목표 중 하나야. 꼭 해야 해. 하지만 그가 문을 나갔을 때 그는 스포츠 유니폼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멈췄다. 문학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데이트가 아니라 유혹하러 하늘에 가는 거야. 그럼 너는 너무 시시덕거려. 가짜 숨을 쉬면서 이 옷은 언제 생겨났어? 나는 시선을 억누르고 그에게 비밀스럽게 하라고 여자 옆에 있으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푸른 하늘은 붐비지 않았고 나는 재빨리 장면의 시작을 보았다. 기디안, 나는 보았다. 우리에게 돌아서서 나를 보고 그는 1000명이 조금 넘었다. 이것은 내 여동생이고 문학에서 나온 그녀는 나와 잠깐 사귀자고 고집했다. 그냥 나를 키디엔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내 소나기에 있지 않으니 형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손을 내밀고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형이 아니야. 키디엔. 내가 그를 그렇게 부르던 날. 형은 나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에 젖은 공연? 소시지가 내 손을 흔들었다. 역사도 없고 누나도 없었다. 농구하러 가자. 형이 공을 향해 달려갔다. 공연이 대답했다. 뜨거운 내 눈을 느낀 그는 미소가 아닌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여동생 황금내시의 따뜻한 목소리가 내 손에 닿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이렇게 입으면 여동생처럼 보이니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어조는 마치 창녀 같았다. 내시의 눈빛이 순식간에 흐릿해졌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멈췄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첫눈에 반한 거야. 창녀가 가장 강하다고 들었어. 어떤 남자도 예쁜 여자의 매춘을 구할 수 없어. 하지만 내시는 약간 놀라서 공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다. 내가 또 지는 건가? 형과 검사는 한 명은 한쪽에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 서서 공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듬뿍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한쪽에 서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물을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돌아왔을 때 둘 다 이미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도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길을 몰라서 그들을 찾으려고 일어섰지만 잠시 후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으려다가 실수로 첩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서서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서서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제 앞에는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완벽한 복부가 있었습니다. 잘록한 허리에 삼각형 모양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의 몸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사람은 화가 나서 허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멈춰섰고 갑자기 검사에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 돌아와서 이때쯤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방금 본 광경을 떠올리니 얼굴이 붉어지고 주체할 수 없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길을 잃었다. 무슨 일이야? 기은의 낮은 목소리가 내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벌떡 일어났다. 기은. 나는 물어보려고 했어. 너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니? 기은은 말을 멈췄고 그의 눈은 불타는 아이 같았다. 너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 나는 곁에 있고 싶지 않아. 기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나의 적이 되고 싶어. 기은은 가볍게 기침했고 그의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붉어졌다. 나는 곧바로 기은을 진정시켰다. 기은, 나는 너를 더 이상 나의 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나의 적이 되기를 원해. 기은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슬펐다. 나는 아직 어려. 너는 확실히 휴가를 요청했어. 기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서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가 한 말은 나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확실히 내가 부정하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붉어지며 탈의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밤 남자 탈의실 입구에 있던 남학생이 제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여기가 남자 탈의실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저 대신 얼굴이 붉어지자 아무 말도 없이 남학생이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널 괴롭혔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남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차에서 기다릴게. 알았어. 남학생이 바로 데려다 줄 거야. 낙하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업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회의를 하고 학교 학생회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논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한 테이블만 바라보고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저희 같은 작은 구성원들도 일찍 일어나 일을 마치고 뛰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초대장을 어우와 IT에 가져오세요. 회의에 꼭 전달하세요. 초대장에 적힌 회의명을 보고 한참을 몸을 숙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IT 건물 아래에 서 있으니 약간 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건 순전히 카아이를 만나고 싶어서였고 다른 이유로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동생, 왜 또 여기 있니? 멀리서 잘생긴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게 보였다. 쳐다봤더니 초대장이었다. 여동생, 여기 있니?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초대장을 흔들었다. 맞아. 그에게 만나자고 초대장을 주러 온 거야. 아, 지금 여기 없네. 학교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줄게. 초대장을 보고 학과장의 지시를 따르는 듯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줄게. 소녀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회의실에 가서 기다려. 거기 누군가 있어. 잠깐 그를 바라볼 수 있어. 그가 돌아오면 전화할게. 회의실로 가서 그녀의 소파에 앉았고 불안감은 사라졌다. 대신 졸음이 밀려왔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바깥 하늘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막 일어나려던 순간 코트가 나를 덮고 있는 게 느껴졌다. 사무실 구석에서 깨어있니? 라는 키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졸린 목소리에 몸을 움직였다.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보니 키덴이 몇 번이나 자고 있었다. 여기 왜 왔어? 키덴은 지쳐 있었다. 햇살에 비하면 조금 지쳐 보였다. 그녀를 위해 자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잠시 뒤로 물러섰다. 받아들였고 마침내 반응했다. 키덴, 나 걱정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조금 불편했다. 키덴은 나를 여동생처럼 대하는 게 정상이니까. 아, 그냥 헛소리였어.
아직도 날 여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그렇지. 노래 중간에 내 말이 멈췄다. 키 대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를 걱정하지만 오빠처럼 걱정하는 건 아니야. 나는 놀라 입을 열었다. 켄, 켄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넌 정말 너무 태평하잖아. 내가 너한테 동의를 구했는지 묻지 않았어. 아직도 대답 안 했어. 뭐라고? 지난번에 네가 동의를 구했을 때 내가 거부하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입처럼 쏟아져 나왔다.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몰랐다. 아, 리더가 너한테 사람을 팔아넘긴 게 벌써 10번째구나. 다른 게 없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회의실에서 뛰쳐나갈 뻔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비 오는 날인가 봐. 켄이 옅은 미소에 나는 여전히 진정할 수 없었다. 기숙사에 앉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물을 모조리 마셨다.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그가 켄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위에 있는 켄. 내가 받은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남은 게 있다면 그냥 나를 찾아와. 너무 과하지 말고. 일찍 찾아와. 나는 여전히 모두를 격려한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켄처럼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진짜 전략을 써야 한다. 켄은 신입생회에서 동창회 주체로 뽑은 사람이다. 만나기는 쉽지만 다들 솔직하고 실수가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만 가벼운 일을 줘서 장비를 감시하게 했다. 하지만 직원증 때문에 뒤에서 왔다 갔다 했다. 아침 내내 아파서. 발소리가 내 소중한 채팅방에 사진이 1만 장을 넘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 나를 가리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고 먹히지 않은 후에 나는 짜증스럽게 눈을 떴는데 켄이 나를 바라보는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미안해. 자고 있는 널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영어 밥 좀 샀어. 먼저 먹어. 안 먹으면 대화가 멈추지 않아. 나는 놀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켄이 내 앞에 손을 뻗었다. 그때 너무 지쳐서 내가 쓴 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잠을 멈추고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 조금 바뀌었다. 나는 식사를 위해 앉았고 켄이 내 옆에 서서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잠시 망설인 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켄에게 밥그릇을 밀었다. 같이 먹지 마. 오랫동안 연습하느라 바빠서 아직 안 먹었겠지. 켄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필요 없어. 내가 밥 사러 갔을 때 이미 먹었어. 그 말을 듣자 나는 자연스럽게 눈에 나무가 있는 것을 느꼈다. 켄,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내가 네 누나라서 그런다고 하지 마. 난 내 누나가 아니야. 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따뜻한 입술에 말했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 다 끝났어요. 일하러 가야 해요. 서둘러 테이블을 치운 후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마치 새로운 혼란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서 연습하는 대신 2개의 자연스러운 동작, 계산된 점수, 나와 그 기간 사이에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모임의 형도 참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장을 입고 무대 뒤에서 당열된 표정을 짓고 있는 형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 당신이 여기 앉혀놓고 보니 저도 온 게 아닌가요? 락투 바니즈 안에서 훌륭한 후보를 파견한다는 공식 결정을 꺼냈고 제 얼굴을 가져가서 제게 씌웠습니다. 대신 훌륭한 후보를 파견한다는 공식 결정, 당신의 훌륭한 형님이 회의에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의 훌륭한 형님을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을 삐죽 내밀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형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모습에 그가 그를 좋아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 브이하우타운은 봄이 아주 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의식이 사회자 역할을 하며 공식 대면 회의가 끝났다고 발표했을 때 긴장했던 내 마음은 마침내 안도했다. 그렇게 애쓴 끝에 마침내 끝났어. 무대 뒤에서 사회자는 후보자들을 안내한 후 질서 있게 걸어가고 있었고 무대 뒤에 부서장과 우리만 신부들이었어. 드디어 끝났지만 사람들은 던지고 똥을 싸고 있었어. 오늘 밤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 먹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신부들이었어. 케이크에 코르크가 튀어나왔고 카드는 짓발치에 바로 떨어졌고 다리에 부딪히면서 큰 콩소리가 났어.
옆에 있던 사람에게서 컵을 막 받았는데 반응하려던 순간 갑자기 강한 힘이 내 심장을 강타했어. 조심해. 소리를 내. 그렇지 않으면 발치에 있는 다리가 땅에 부딪힐 거야. 근처에 서 있던 여자애들은 모두 겁에 질렸어.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볼 수 있었고 매우 흥분했어. 개미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왔더라면 내 머리 위에 앉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오싹해졌다. 개미들이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나를 더 꽉 쥐었다. 괜찮아. 등등. 난 여기서 먹었어. 개미들의 손이 살며시 내 뺨을 쓰다듬으며 나를 먹어치웠다. 잠시 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았다. 개미들. 너무해. 개미들. 개미들이 나를 더 꽉 쥐었다. 내가 뭐라고 하든 그는 여전히 쉽게 반응했다. 기계 옆 책상에 있는 사람만 허락을 구하는 문제. 학교. 너무 흥분했어. 알았어. 괜찮아. 개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남자는 괜찮아. 그녀는 괜찮아. 그냥 넋이 나간 거야. 경비원에게 연락했어. 정말이야. 지나가죠. 책상만 갑자기 외쳤다. 학교. 내송.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고 무의식적으로 개미들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피냄새가 몰려왔다. 이상해. 네, 손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치은의 팔은 깊은 주문에 검게 그을렸고 젊은 모델이 나타났고 매우 무서웠다. 내 눈물은 곧바로 흘러내렸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제발, 제발, 치엔. 나는 이 순간 내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치은은 다른 손으로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다니. 가자. 내가 너를 의료실로 데려갈게. 나는 조심스럽게 치은의 다친 팔을 들어 올려 그를 학교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물론 고함 소리가 들렸고 문서는 보관될 준비가 되었다. 치은. 내 여동생을 쫓아내 락이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치은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형, 뭐 하는 거야? 급히 치은을 쫓아냈다. 치은. 나는 그가 내 여동생과 싸움을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다. 찬투는 즉시 무례해졌고 내 동생은 정말 너무 성급했다. 영어 기는 전에 나를 거부했던 것도 당연했다. 1시간 후 나는 병원에서 환관에게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랐다. 환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이제 상처가 있었다. 무서운 것은 상처를 입은 후 환관의 아름다움이 더욱 친숙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마도 상처가 아름다움을 더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물론 환관은 다르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몇 마디 망설였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너에게 발라줄게. 환관의 붉고 뼈만 남은 얼굴을 보며 나는 이 오빠를 느꼈다. 미안해. 환관. 나도 네가 이럴 줄은 몰랐어. 황관은 집에서 미소를 지으며 개의치 않았다. 사소한 일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네 오빠와 여러 번 싸웠어. 하지만 황관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숨결에 섞였다. 나는 그녀의 여동생을 접었다. 그녀에게 맞는 것은 그럴 가치가 없었다. 내시가 내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의 눈은 흐릿하고 초점을 맞출 수 없었다. 앞서갈 수 없어. 나는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은 방에 부는 바람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녹음을 듣고 나니 나만 두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숨이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치안을 바라보며 그는 국수를 쉽게 삼킬 수 없었다. 웬 키스해도 될까? 왜 내 머리로 다가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알았어. 치안은 곧바로 내 입술에 키스했고 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느낀 치안은 곧바로 나를 놓아주고 고개를 숙이며 빙긋 웃었다. 그가 그곳에 키스한 건 처음이었다. 치안은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나는 양성애자지만 내 안은 매우 행복했어요. 머리가 불타오르네. 너는 어때? 힘들다고 했지만 허벅지는 여전히 웃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내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두에게 가져왔어. 나는 아직 너를 시험할 시간이 많아. 기엔이 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가 들렸다. 기엔, 너는 나에게 고백한다. 기엔, 물론 눈썹이 헷갈리죠. 그렇죠. 내가 깨달았을 때 감동하고 놀랐고 기엔, 모든 복잡한 감정이 내게 밀려왔다. 눈물이 금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고백하겠어. 로맨스를 알아. 키앤. 키앤은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아직도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키앤은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순간을 선택해야 했다. 처음 KY인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키앤. 알고 보니 네가 고백했을 때 너도 직진하는 가드였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네 여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 키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울지 마. 난 정말 너를 내 여동생으로 보지만 지금은 아니야. 난 아주 분명해.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오빠와 여동생의 감정이 아니야. 난 아직 그에게 농담을 하지 않았어. 알았어. 네, 남자친구. 내 관점에서 그 이상한 남자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다. 그리고 너 동의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여자친구지. 아니야. 친구 서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거야. 내 동생에게 숨기는 게 아니야. 내 동생은 바로 놀러올 계획이었어. 그가 바로 나를 꾸짖었을 때 락두벤! 다시 말해 누구를 사랑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내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내 상대 기스틱. 너 락투 탐은 셀 수 없이 많은 꾸짖음을 한 것 같았지만 모두 회의에 있었다. 그가 네 상대인 건 알지만 너는 야 그만해? 나는 계속해서 그를 방해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본다면 앞으로 카이스틱도 당신을 형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의 결혼머리를 매우 배려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나는 그를 조금 늦게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녀를 듣고 KII에는 따라갈 수 없어 눈살을 찌푸렸고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내 형은 내게 감명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더듬었습니다. 새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내 여동생을 그의 여자친구로 훔쳤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전화를 받았고 락투 탐해 선생님, 담당자에게 능숙하게 담당자를 보았습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내가 없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부끄러워하십시오. 이것은 룸메이트의 책임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시시덕거리려고 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꿈꾸는 얼굴을 가진 키 큰 아름다운 소녀. 당신은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전화선의 반대편은 계속 한번 삐 소리를 내고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아직도 날 여동생에게 보내줘야 해. 몇 마디 하고 나니 켄이 날 쳐다보는 게 보였어.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그렇게 널 보고 나서. 반반. 네가 화가 나면 내 오빠는 마치 목적을 달성한 교활한 여우 같아. 아니, 어디서 해고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룸메이트가 내 오빠를 좋아하는 거겠지. 좀 놀랐어. 역시 내 절친은 똑똑하잖아. 끝났어. 집에 가자. 알았어. 조심해야 해. 길은 튼튼하고 자주 지나가. 형과 나는 그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 나는 논으로 내려갔는데 우연히 아주 익숙한 차를 보았다. 늦게 방문해서 여기서 지내다가 네가 늦게 여기 온 거였지.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잖아. 네가 거기 갔고 네,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갔어. 그는 옷을 보여주었고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나는 형을 보았고 오늘 그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물까지 뿌렸다는 것을 알았다. 차는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적응은 정말 빨랐다. 아직 그를 봐야 해.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이 그렇게 빨리 적응했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관계를 결정했어. 말도 안 돼. 내 형은 여전히 내 형이고 나보다 낫잖아. 끝났어. 내 형은 사랑에 빠졌어. 그는 둘로 갈라지는 공작새야. 나는 다시 한번 내 형의 규칙에 대해 느낀다. 고급 테라스는 모두 향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제 동생을 위한 거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돌아왔는데 마침 동생 그림자가 보였고 동생이 차에 타고 나가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키스티키라고 부르기로 했던 걸 깜빡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등등. 뭐해? 데이트하자.